그날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 아들 지훈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이틀째.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가 내 앞으로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님, 울지 마세요.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짐 싸서 나가세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주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담스러운 노인처럼 취급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때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징조는 있었다.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직후 수진이는 모든 것을 장악하려 했다. 장례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실은 비켜 있으세요라는 의미였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관, 꽃, 음악까지 모든 결정을 내렸다. 내가 지훈이와 함께 집을 지을 때 자주 들었던 그 노래를 제안하자 그녀는 단칼에 잘랐다. 그건 너무 우울해요? 더 밝은 걸로 하죠. 그녀는 값비싼 검은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을 지휘했다. 나는 오래된 회색 양복을 입고 앉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그 양복은 그때도 입었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접대 시간에 두 번째 징조가 왔다. 부엌에서 수진이가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아버님, 이제 우리 상황에 대해 얘기할까요? 내 상황. 지훈이가 아버님을 부양했잖아요. 이제 지훈이가 없으니 제가 그 짐을 질 수 없어요. 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계속했다. 제가 관대하게 여기 살게 해드렸지만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모든 게 제 거죠? 지훈이가 유언으로 다 넘겼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걸 패배로 받겠지? 하지만 그건 계산이었다. 그녀는 지훈이가 이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걸 몰랐다. 지훈이는 여기서 살았고 자랐지만 주인은 아니었다. 지하실의 서류 캐비닛, 40년치 재무 기록이 그 증거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탁이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장례식 손님들은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봤다.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가족 위기를 주도하는 그녀를. 그리고 무능한 노인으로서의 나를. 그녀는 악수를 하고 위로를 받으며 가족의 수장처럼 행동했다. 나는 지훈이가 16살 때 사준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가 나를 의존적인 시아버지로 그리는 걸 들었다. 아버님은 적응이 힘들어하세요. 그녀가 이웃 할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엾게도 재물을 이해 못하세요. 지훈이가 다 관리했어요. 할머니는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봤다. 그녀는 내가 이 땅을 개척한 날부터 37년을 알았지만 수진이의 버전을 믿는 듯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대로 본다. 수진이는 무능한 호라비를 기대했으니까 그렇게 봤다. 내가 타는 낡은 현대 자동차, 검소한 옷차림, 조용한 슬픔. 그녀는 겸손을 무능으로, 침묵을 약함으로, 관대함을 절박함으로 착각했다. 이해할 만한 오해였다. 영희가 떠난 후 2년, 나는 단순하게 살았다. 사치품은 필요 없었으니까? 지훈이는 그걸 이해했다. 내 선택을 존중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가치를 외양과 목소리 크기로 쟀다. 그녀는 곧 배울 터였다. 방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마지막 손님이 떠난 화요일 저녁, 수진이가 현관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제가 한 말, 진심이었어요. 이 관계는 더 안 돼요. 나는 수십 년간 3번 칠한 거실, 직접 간 마룻바닥, 지훈이가 12살 때 함께 자른 크라운 몰딩을 둘러봤다. 알겠소,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무얼 이해했는지, 무얼 준비 중인지 몰랐다. 수요일 아침, 커피와 함께 명확함이 왔다. 영희와 1986년 중고시장에서 산 부엌 테이블에 앉아
내가 잃을 게 아니라 수진이가 얻을 걸로 생각한 목록을 만들었다. 집, 서울교회 마포구의 2400제곱피트 추억. 수진이의 부동산 전문 지식에 따르면 시장 가치 5억 원, 지훈이의 생명보험, 엔지니어링 회사 정책, 2억 원 후 그녀는 이미 그 돈을 머릿속으로 썼다. 가구, 영희의 골동품 천장부터 지훈이의 공학 서적까지. 나에겐 무가치하지만 소중했다. 내 존엄, 그녀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채 왕국처럼 행세하는 걸 보는 것,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지워짐이었다. 수진이는 영희와 내가 쌓은 삶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선반에 영희 사진을 상자에 넣고 지훈이의 어린 시절 그림을 냉장고에서 떼고 서재벽에 내 회계사 자격증을 치웠다. 리모델링 중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이가 이 집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했어요. 업데이트? 40년 추억이 구식 소프트웨어처럼. 그녀는 30일을 줬다. 사회보장금만으로 다른 곳을 찾으라고. 40년을 짐 싸서 잊으라고. 가장 잔인한 건 그녀의 자신감이었다. 모든 패를 쥔 듯이. 화요일 오후, 그녀는 인쇄된 타임라인을 줬다. 세입자 퇴거 통보처럼. 11월 15일료의 빨간 동그라미 친 날짜를 가리키며. 적합한 노인 커뮤니티 찾을 시간 줄게요. 그녀는 브로슈어를 내밀며 호의를 베푸는 척했다. 선셋빌라에 빈방 있어요. 스튜디오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사회보장금 전부를 임대비로 쓰고 살아남으라고? 식비는? 교통, 의료비, 그녀는 어깨를 으쓱. 그런 상황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식권, 의료보험. 정부가 노인들을 돌봐요, 정부. 내가 사회에 기여한 적 없는 자선 대상처럼.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쫓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려 했다. 30일을 영일 대신 감사하라고. 경찰 부르지 않은 관대함을 감사하라고. 지훈이 떠난 후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수요일 아침 내 목록을 보며 다른 깨달음이 왔다. 그녀의 치명적 가정, 지훈이가 모든 걸 소유했다는. 8년 결혼 생활, 8년 이 집 생활. 그녀는 증빙 서류를 본 적 없었을 터. 왜? 지훈이가 재물을 맡았으니까. 영희와 내가 가르친 대로. 남자가 돈을 관리한다. 구시대적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맞았다. 하지만 지훈이는 내 재물을 맡은 적 없었다. 집안일 돕고, 장 보고, 영희 떠난 후 병원 데려가고. 하지만 돈, 투자, 재산은 항상 내 몫이었다. 수진이는 지훈이의 도움을 의존으로 봤다. 내 감사를 의무로. 2년 슬픔을 패배로. 내가 아무 말 없이 짐 싸서 선셋빌라로 가면 무슨 메시지를 줄까? 괴롭힘이 이긴다. 목소리가 진실을 이긴다. 충분히 크고 자신감 있으면 역사를 다시 쓰고 삶을 훔친다. 노인에겐 존중이 선택적이다. 영희와의 40년 결혼이 무의미하다. 우리가 지은 집이 벽돌과 나무뿐이다. 여기서 키운 아들이 선반 사진처럼 잊힌다. 판도는 재무가 아니었다.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다. 모든 걸 바꿀 것,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뿐 그 순간은 곧 올 터였다. 목요일 아침, 수진이가 지훈이 열쇠로 집에 들어왔다. 아침 먹는 중에 현관 소리가 났다. 노크도, 인사도 없이 그녀는 주인처럼 들어왔다. 아버님, 얘기할 게 있어요. 그녀는 마닐라 폴더를 들고 부엌으로 행진했다. 뭐? 아버님 재무요 초대 없이 앉으며. 지훈이가 뭐를 커버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커피 한 모금 마시며. 전기세, 재산세, 보험 같은 거요. 그녀는 폴더를 열고 그녀 필체로 가득한 법률 패드를 꺼냈다. 지훈이가 정확한 액수를 말 안 했지만 예산 세우려면 알아야 해요. 무슨 예산? 그 비용을 넘겨받아야 하니까요. 나를 느린 사람처럼 보며. 아버님이 나갈 때까지 지훈이가 커버한 걸 제가 할게요. 커피 잔 내려놓으며. 지훈이가 뭐를 커버했다고 생각해? 모두요.
모기지, 세금, 전기세. 고정 수입이잖아요. 사회보장금이 그만큼 안 돼요?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나? 그녀의 펜이 멈췄다. 무슨 뜻? 지훈이가 내 청구서를 낸다고 직접 말했나? 말할 필요 없었어요. 뻔하잖아요. 부엌을 가리키며. 이 집 어떻게 유지해요? 5억 원 넘어요? 어떻게 같이 알아?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이 동네 잘 알아요. 하지만 증서 본 적 없지? 질문이 연기처럼 떠올랐다. 그녀의 자신감이 잠시 흔들렸다. 증서 볼 필요 없어요? 지훈이가 영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상속받았어요. 그랬나? 당연하죠. 누가 봤나?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로 가 잔을 씻었다. 수진아, 내가 내 재무에 대해 많은 가정을 했어? 가정 안 해요. 사실이에요. 정말. 다른 사실은 그녀는 패드를 봤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이 집에 한 푼도 안 기여했다고 돌아서며.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나? 네. 흥미롭네. 내가 1987년 이 집 지었으니까. 땅 현금으로 사고 계약자 고용하고 매일 감독했어.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37년 전이잖아요. 변할 수 있어요. 몇 가지는 소유권은 안 변해. 아버님, 이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지훈이 잃고 재무 현실 직면. 하지만 부정은 안 돼요. 무슨 부정? 가족 자선에 의존 안 하는 척. 자선이 뺨 때리듯. 수건으로 손 닦으며 천천히. 수진아, 물어볼게. 뭐? 8년 결혼 중 지훈이가 모기지 명세서 보여줬나? 재무 분리했어요. 집 지불 언급. 모든 비용 세부 논의 안 했어요. 재산세 수표 쓰는 거 봤나?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이게 일어난 일 같아 카운터에 기대며. 지훈이가 집안일 돕고 장 보고 잔디 깎고 내가 그걸 재무 지원으로 착각. 그렇게 보였으니까. 외양은 속일 수 있어. 그녀는 짜증나 일어났다. 좋아요. 증서 보여주세요. 이 집 소유 증명해요. 너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 있어요. 지훈이 과부니까 모든 걸 상속받았어요. 그랬나? 질문으로 답하지 마세요. 가정 그만에 부엌 건너 서로 노려봤다. 그녀의 턱이 굳고 중개인 태도가 깨졌다. 11월 15일까지예요. 마침내 말하며. 그 후엔 자물쇠 바꿀게요. 두고 보자. 그녀는 서류 챙겨 문으로 갔다. 뭐 두고 봐.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식기세척기 채우기 시작했다. 몇 대화는 변호사 앞에서 끝내는 게 좋다. 금요일 오후 몇 달 만에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항상 내 안식처였다. 영희는 농담으로 나를 다람쥐라고 했다. 모든 서류와 영수증을 겨울 아콘처럼 모으니까? 언제 증명이 필요할지 몰라. 그녀는 눈 굴리며 정상인 40년 은행 명세서 안 보관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상 아니었다. 회계사로서 서류 흔적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기억 실패나 거짓말로부터 보호한다는 걸 일찍 배웠다. 서류 캐비닛은 그대로였다. 10년 단위 레이블 4서랍. 카테고리별 폴더. 연대순 서류.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먼저 아래 서랍 열었다. 1980년대 모든 걸 바꾼 10년. 찾던 폴더, 부동산. 마포구 메이플거리 447번지. 수진이가 소유한다고 생각한 집 번호. 첫 서류, 땅 구매 계약. 1987년 3월 12일, 김민호 구매자. 땅값 4천만 원 후 두 번째, 건설 계약. 미첼 앤 선스 빌딩 컴퍼니. 이름 우연. 맞춤 콜로니얼 8천만 원 세 번째 가장 중요, 원본 증서, 1987년 3월 15일 기록. 소유자 김민호. 공동 서명 없음, 공동 소유 없음, 모기지 없음. 모든 걸 현금으로 샀다.
수진이는 몰랐다. 1987년 그녀는 4살, 구두끈 묶기 배우는 동안 나는 청사진 읽기 배웠다. 폴더에 더 많았다. 보험정책, 재산세 영수증, 유틸리티 계약, 모두 내 이름, 내 지불, 37년 연속 소유 증명. 지훈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두 번째 서랍, 1990년대. 비슷. 재산세 연간 김민호 지불. 보험 분기 김민호. 조경 영수증도 내 이름. 2000년대와 2010년대도 같고 2024년 최근 파일도.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아래 서랍 뒤쪽, 신탁 서류 사적 레이블 폴더. 수진이가 절대 모르는 폴더. 안 서류가 모든 걸 바꿀 이야기. 첫 종이 신탁 계약 1985년 6월 15일 지훈이 태어나기 전 김민호와 최영희 가족 신탁. 두 번째 한국은행 명세서 2024년 10월 31일 잔액 8억 5천만 원. 세 번째 신탁 수혜자 목록. 지훈이 이름 있음, 하지만 상속자 아님. 생전 수혜자, 특정 조건. 수진이가 묻지 않은 조건. 신탁은 복잡했다. 기본 구조 단순. 영희와 내가 원 트러스티. 영희 사후 내가 단독 트러스티. 지훈이는 교육, 주택 지원, 가족 지원월 수당 받음. 하지만 소유권은 신탁에, 즉 나에. 지훈이는 편안히 살았으니까 내가 편안히 만들었다. 내가 도운 공학학위, 결혼자금, 투자기회, 모두 신탁에서. 모두 내 통제. 수진이는 지훈이의 편안함을 받고